네, 남자 둘이서 구두 신고 이렇게 입고 공원에 왔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좋아요, 그나저나. 네, 양재역 부근 공원이고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도대체 후랭이 TV는 왜 저렇게 힘든 것만 하냐, 맨날. 막 심각하고 맨날 이런 것만 하냐 하시는데 절대로 뭐 어떤 전문가를 깎아내리거나 뭐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거 전혀 없죠. 네, 전혀 아니고 조심하자.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사방이 하이에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대표님하고는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조심해라. 네네. 댓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진짜. 이제 나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개고생했다. 맞다. 개고생했다. 하지 마라. 댓글 엄청 달렸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강사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얘기, 좋은 정보에만 귀를 기울일 건 아니다. 달콤한 이야기. 그렇죠. 좋은 이야기. 그게 더 의심스럽다. 그거를 오히려 의심스럽게 보시고 그걸 오히려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거꾸로 예를 들어 제가 약간 뭐 사자 근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안 좋은 물건인데 어떤 좋은 물건인 양 제가 예를 들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후랭이 선생님께서도 저런 사람을 나름 출연 여부를 떠나서 검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 전에 사전 인터뷰 어떤 주제를 할 건지 사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상조사를 하죠.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까 뭐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요번에 저 주제로 삼을 겁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나름 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운영자로서 후랭이 TV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고 또 누구나 출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진짜 온전한 사람, 올바른 사람, 좀 건전한 사람, 투자 방향에 있어서도 좀 자기 수강생한테 또 뭐 어떤 건전한 어떤 투자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바른 뭐 교육을 뭐 전달한다든지 뭐 이런 뭐 어떤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뭐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나 어떤 그 게스트든 어떤 출연시켜주지 않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겁나 까칠합니다, 저는. 그래서 찾아요, 계속.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전 인터뷰를 하게 되면 어떤 주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후랭이 선생님께 저희가 이제 주제 요청을 하면 후랭이 선생님께서도 속된 말로 바보가 아닌 이상 기본적인 권리 분석이라든지 오히려 저보다 인적 네트워크는 더 크기 때문에 그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물건인지 혹은 영상 찍고 난 이후에라도 혹은 사전 검토로 분명히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 영상 하나 찍고 예를 들어 영상 올렸을 때 분명히 어떤 잘못된 저라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고 칭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확한 어떤 정보를 예를 들어 찍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편집하는 과정에서 외주를 받겠든 직접 하시든 이런 과정에서 영상 올라오고 나서 또 어떤 야 무슨 정보가 이래 부터 해가지고 전문가라면서 뭐 비전문가다운 어떤 그런 뭐 발언이라든지 비전문가다운 어떤 정보만 얘기하고 있다. 신동익 씨라는 사람은 충분히 어떤 얘기들이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는 뭐 댓글로 통해서 충분히 어떤 그런 정보가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때 대표님하고 한번 찍었던 물건 혹시 실수할까봐 대표님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이거 문제 있다, 뭔가 이거 좀 이상한데 얘기를 해주신 거를 제가 또 다른 전문가분들 2명을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의견이. 똑같은 결과를 부정적인 이거 의견. 아니다. 봐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나를 검지가 잤습니까? 뒤에서 제가 다 체크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맞아? 다음에 제가 여기 후랭이 TV에 다시 또 이제 출연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면 다음에 한번 두고 보셔야 될까? 물론 이제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저도 예를 들어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이고. 저도 실수하는 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도 진짜 뭐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분명히 캐치하고 출연 여부도 검토할 거지만 뭐 영상 찍은 이후에라도 진정성이 담긴 어떤 주제인 건지부터 해서 그래도 최소한 어떤 영상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제인지 정도는 이미 검토를 여러 가지 어떤 각도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출연하면서도 부담이 가지만 그런 가운데서 올바른 정보가 아닌 정보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꼭 여기 운영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전문가라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더군다나 유튜브 어떤 채널 자체가 또 후랭이 TV도 구독자도 이제 몇만 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제가 말 한마디 예를 들어 제 스스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비정상적인 정보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제가 저뿐만 아니라 뭐 출연하는 사람 혹은 뭐 이제 제가 여기 있으니까 두 번 다시 여기 후랭이 TV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누가 저희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어떤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인 거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거꾸로 안 좋은 물건, 안 좋은 경매 물건, 안 좋은 뭐 일반 매매 물건을 가지고 좋은 물건으로 포장해서 매도를 성사시켜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다른 게 뭐 직간접적으로 배에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고집 보면 셉니다. 원리원칙주의자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물건은 좋은 물건이라고 이제 제가 속된 말로 뭐 제 스스로 봤을 때는 제가 미치기 전에는 미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는 저는 진짜 제 스스로 봤을 때 못할 것 같은 때려주기도 못하시잖아요. 네. 설령 돈 주고 알아라도 저는 돈을 포기하고 말지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제 스스로 어떤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물건에 대해서 안 좋은 물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좋은 물건 좋은 물건도 좋은 물건이라고 저도 충분히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지난 영상에선가 정자역 그 근린상가 찍으면서 좋은 얘기 하는 법이 없으신데 좋은 물건을 어떻게 갖고 오셨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니 좋은 물건은 좋은 물건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안 좋은 사례들을 어떤 안 좋은 투자 사례 경매로서도 일반 매매로서도 안 좋은 투자 사례가 너무 많고 그 안 좋은 사례라는 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수강생이나 저희 교육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분명히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좋은 얘기를 좀 덜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 출연자는 왜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만 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뭐 성향에 따라 틀리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사례, 안 좋은 사례가 결합이 됐을 때 이게 투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안 좋은 사례들은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 제가 아니어도 좋은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겁니다. 프레이 TV 아니어도 좋은 물건 뭐 어디 가서 사세요 이런 거는 그런데 가서 투자하셔도 돼요. 다 뭐 믿으시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너무 많아요. 그건 너무 많고 저처럼 힘든 길을 가는 또라이 같은 유튜버도 있어줘야 이게 제가 봐도 저 스스로도 참 힘들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좋은 얘기만 하면 뭐 그래도 교수님 하고 이렇게 분명히 저기 해요 솔직히. 그런데 저도 좀 그런 뭐 힘들게 간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는데 프레이 TV의 우리 선생님도 참 못지않은 성격 혹은 저처럼 까칠한 성격 까칠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혹은 이제 올바른 어떤 채널로서의 뭐 제 개인적으로 올바른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고 이제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는 좀 힘들게 가는 모양새. 근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카톡으로 왔다 갔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 못지않게 성깔이 있으시구나. 어쨌든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만을 위해서 성깔이 있구나. 자, 그걸 느껴서 어제도 그것만 생각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대로 아까 좀 어렵게 간다. 자, 좋은 얘기만 하면 저도 컨설팅 많이 유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게 어떤 일이 됐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정도에서 벗어나면 탈이 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아마 예외가 없더라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탈이 나더라고요. 그게 지금 안 밝혀져서 그렇지 1년 후 몇 년 후 탈이 납니다. 탈이라는 게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타격만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쇠고랑 차는 경우도 많이 있고 민사 형사 소송 당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건바이 건이 이게 쌓이고 하다 보면 이제 소송에서 패소하는 건 차라리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사기라든지 뭐 권리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수강생 뭐 여러 가지 어떤 이게 건이 쌓이다 보면 소송에서 패소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까지 어떤 연료가 되고 뭐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도껏 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껏. 월급쟁이 근로자도 정도껏 가야 오래 가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내가 뭐 일시적으로 뭐 좀 입맛 볍게 한다라고 하면 습관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발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봐왔고 저는 이제 금융권에 대출을 취급하고 뭐 사후관리하고 소송하고 뭐 경매 진행하고 이런 업무만 했기 때문에 저는 아예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씨앗이 될 만한 걸 아예 저는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걸리면 이제 출근하는 거죠. 어찌됐든 좀 아까 좀 까칠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게 굳이 뭐 월급쟁이인데 꼭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어?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임에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하면 되잖아. 뭐 붓을 나면 그걸로 말면 되는 거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최소한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예를 들어 어디
저희 조합에 예를 들어 누구였는데 담당자가 누구였는데 뭐 일을 뭐 좀 그지같이 해. 그래도 연시율이 높아. 저는 그런 소리도 듣기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강사 교수로서 저는 이제 활동을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제 스스로는 최소한 신동이로 인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 좀 뭐 같네? 좀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 자체로서 못 참는 거지. 저의 어떤 신념은 다 죽은 걸로 보고 신동이는 그 자체로 저는 죽은 게 저는 신념이기 때문에 좀 까칠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저도 참 그걸 못하는 건데 네. 주변에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간혹 듣는데 네, 그래서 둘 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